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리핑입니다. 오늘은 첫째, 오늘 방산 주식은 어떤가? 두 번째는 오늘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입영 대상자 감소 기사인데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측면에서 민간 군사기업을 하나의 상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위기를 타고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증시도 상승세로 출발을 했고 굉장히 많이 지수가 올라서 현재 시간이 오후 1시 47분인데요. 약 24포인트 오른 상태입니다. 방산 주식들은 아침 9시 주식시장의 문이 열릴 때는 조금 좀 안 좋았거든요. 대부분 좀 하락세로 돌아선 종목들이 많고 그랬었고,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만원 정도 거의 빠져서 80만원을 지키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으로 가면서부터 조금 상승을 하더니 지금 현재 오후 1시 48분 장이 열린 지 한 5시간 정도가 됐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빨간색으로 돌아서 현재는 2만원 상승한 87만원이네요. 조선 관련인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은 역시 분위기 좋아서 오르고 있고, 최근 낙폭이 매우 컸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마이너스가 좀 컸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돌아서서 심지어 빨간색으로 반영이 돼서 플러스 1,000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풍산이나 현대로템도 최근에 이제 하락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지금은 대부분 상승으로 많이 돌아선 그런 모양새입니다. 아침이 약간 마이너스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조금 올라왔고, 아까 제가 12시 무렵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1시 50분 시점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빨간색으로 전환이 돼서 오늘은 방산주가 좀 오르는구나. 최근 언론이나 증권 애널리스트들 분석은 좀 약간 나쁜 쪽이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약 한 7대3 정도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아마 그런 부정적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그래서 오늘 약간 반발 매수세처럼 유입이 돼가지고 상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금 방산 쪽도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부터 사놓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일단 가장 기대하는 것은 조선업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을지에 따라서 이 조선주들은 더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선주를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다른 지상무기 체계를 만드는 방산기업들에게도 좋은 뉴스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에서 현역 입영 대상자 9년새 12만 명 감소, 10개 사단급 병역자원 사라져. 그러니까 병역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역 군인이 아니라 군대를 갈 수 있는 젊은 남자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얼마 전 지난 월요일 날이던가요? 추미애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군 병력이 과거 우리가 흔히 60만 대군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45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군이 이렇게 많이 줄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야, 군대가 이렇게 줄으면 어떡하지? 이거 대책이 뭐야? 대안이 있나?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더 약간 근본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역병이 줄었다는 것은 군대에 올 수 있는 병역 자원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게 되면 이 현역으로 올 수 있는 입영 자원들이 2016년에는 45만 명이 있었는데 올해 현재는 32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 13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10년 사이에. 근데 이 병역 자원이 줄었다는 것은 다시 또 더 뿌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결국 출산율 저하잖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한 달에 2만 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면 약 24만 명. 근데 24만 명을 아들과 딸로 구분해서 그냥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면 약 12만 명 정도의 그 남성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 인원들이 나중에 커서 병역 자원이 되는 거고 군대에 군복 입은 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간에 어떤 해법을 가지고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고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출생률이 뭐 확 늘어나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가능하지가 않고,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흔히들 언급하는 것이 여성도 군대를 가게 하자.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 요게 이제 병역법으로 가게 되면 군 입대는 남성만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병역법을 개정해서 남성, 여성이 다 갈 수 있는 것으로 된다면, 그러니까 징집의 대상이 지금은 남성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성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것도 이렇게 쉽게 적용하기는 여러 가지 뭐 법적인 문제, 뭐 제도적인 문제 복잡한 게 따르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예비군. 그러니까 이미 군대를 생활을 잘 하고 전역한 예비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비군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은 약 한 250만 명? 보통 예비군은 전역하고 나서 8년 정도까지를 예비군으로 치는데, 요 8년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보통 민방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실제 큰 이런 전투력과 큰 연관성은 없죠. 그래서 예비군까지 마치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보통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50대까지 될 수 있겠죠. 뭐 이런 인원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들이 우리 군 전투력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우리 군의 부족한 병력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간 군사기업, 보통 뭐 PM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용병이라고 하면 어느 나라든 돈만 주면 가서 전투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환경에서 뭐 다른 나라 가서 전투할 그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고, 대한민국의 그 국토 방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영공, 영해, 영토 수호를 위해서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하는 문제는 과거 같으면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잘랐겠지만, 이제는 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이 지금 뭐 여러 군데 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 정도 임무는 민간 군사 기업이 들어가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일단은 선별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뭐 비행장 지역 방어라든지 어떤 중요 지역의 어떤 경계, 또 이제 뭐 해안 쪽 경계, 뭐 이런 것들은 꼭 현역 병력이 아니라 그런 민간 군사 기업 인원들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화에 보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실제 이런 민간 군사 기업이 거의 현역 군과 다름이 없죠. 그들은 뭐 전차나 심지어는 뭐 비행기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고, 가능한 소총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PMC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을 만들어 그 임무를 전담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단 임무 지역을 좀 구분해내서 시범적으로 어느 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가 안보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런 민간 군사기업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인력들이 또 있거든요. 뭐 군을 전역한 예비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런 예비역들 입장에서는 그 일종의 뭐 취업적인 차원에서 이 민간 군사기업을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민간 군사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제 민간 군사기업이 군과 계약을 맺어서 군이 하던 임무를 위임받아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충분한 그 급여, 복지 이런 것들이 돼야 일반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민간 군사기업에 지원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복지는 어느 정도일까? 뭐 복지라고 하면은 얼마나 뭐 자유롭게 일과 시간 외에는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뭐 집은 얼마나 자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민간 군사기업에서 주어진 시간에는 그 주어진 임무를 엄격하게 수행하되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민간 군사기업의 일원으로 일할 때 급여와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 최소 병장보다는 많이 줘야지 사람들이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단 수익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 뭐 전차나 자주포 같은 거는 주지 않더라도 소총은 줘야 되는데, 과연 이런 민간인들에게 소총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을까? 그런 소총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같은 상황에서 그런 소총이나 뭐 이런 뭐 탄약 이런 거에 대한 그 통제, 컨트롤이 가능할까? 그리고 꼭 소총만이 가능하고 그 외에 뭐 박격포나 이런 건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민간 군사기업도 우리의 그 출생화 환경에서는, 병역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가지 방안으로 이 군대의 인원이 주는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여성의 군입대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예비군도 보다 실질적인 예비군이 되도록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시니어 아미라는 뭐 그런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민간 군사기업 같은 조직들도 우리 국가 안보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 안보는 과거의 생각만 가지고 과거처럼 잘 될 것이다 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민간 군사기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뜨거운 논의가 앞으로 지속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고 그냥 한번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